제가 오늘 이제 실습을 해야 돼서 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 잘 보여드리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강당에 서가지고 오늘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작업하기 전에 먼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오늘 AI로 읽는 하동의 맛과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3교시, 4교시 강의를 맡은 이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오늘 하동에서 딱 내려가지고 열차에 내려가지고 너무 벚꽃이 예쁘게 저기 피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동역이 보이는 그 글자를 보이게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그 벚꽃 좀 많이 즐기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벚꽃도 못 즐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만난다는 그 설레임에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우리 대표님들한테 300% 이상 다 제 몸에 있는 거 다 털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하시고 근무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또 수업을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엄청 집중을 많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이동현 소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AI 마케팅 연구소에 이제 AI 아티스트로 지금 같이 소장님하고 컨텐츠 개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주로 이제 크리에이팅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라든가 뮤직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뭐 전자책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션 쪽으로 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오늘 로고하고 캐릭터하고 그리고 로고송 그리고 쇼폼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많이 피곤하신데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실까요? 네. 저는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기지개를 못 켜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정말 수시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잠깐 챗GPT로 이렇게 4컷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AI 교육들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고 막 이러면서 4컷짜리 만화를 인스타툰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보셨죠. 근데 최근에 챗GPT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게 됐어요. 원래 그림을 얘가 잘 못 그렸거든요. 근데 챗GPT가 이 이미지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4컷 만화 금방 그립니다. 그리고 제가 복만사에 김밥이하고 김말이를 사진을 업로드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안 나왔어요. 제가 미드저니로 아무리 비슷하게 하려고 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지난주에 챗GPT가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지브리라고 그래서 지금 카톡 푸사 보면 다 지브리로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브리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GPU가 녹으니까 제발 지브리 그리지 말아라. 그 오픈 AI CEO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만에 100만이 돌파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우리 대표님들께서 지금 교육을 들으시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4컷 만화를 만들었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어떤 지금 상품이라든가 회사의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4컷 만화로 만들어서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SNS 활용해가지고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상품에 예쁜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들이 올려서 활용하시면 마케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뭐 보면 로고와
뭐 로고송과 그리고 쇼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써 있지만 제가 우리 대표님들이 이 수업이 끝났을 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고 가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런 걸 느끼시면 우리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 회사의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개인의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저의 오늘 학습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다 느끼고 가시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동현 소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생성형 AI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그나마 무료 사용하기에 좀 무난하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유료를 사용하면서 하면 더 좋은 그런 툴들도 사실 많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챗GPT는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예전에는 문서하고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더 특출났는데 지금은 이미지 크리에이팅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대표님들께서 상품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그런 걸 적용할 적에는 챗GPT를 꼭 쓰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내용 중에 로고 만들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대표님들 로고를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다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 개설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로고 만드시는 거거든요.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디오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로고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게 AI가 들어가면서 로고에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잘 돼 있어서 이디오그램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그동안에는 챗GPT나 뭐 코파일럿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런데 구글이 최근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무료로 오픈하면서 구글이 이를 갈았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향상됐거든요.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를 이제 만드시면은 보통 그 캐릭터를 쓰기 위해서 배경이 다 지워진 투명 PNG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리무브 비지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골랐고요. 그리고 AI로 만들면 이미지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인쇄용으로 쓸 적에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벡터 파일로 만들 때 보통 우리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면 가장 좋긴 한데 이게 유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배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SVG-LA라는 그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고요. 또 로고송. 우리가 이제 작곡가가 아니다 보니까 노래 만든다는 걸 평상시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AI의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 회사의 맞춤형의 로고송도 만들어서 어떤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냥 가요를 트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로고송을 틀면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로고송 만드는 것과 그리고 캡컷을 이용해서 쇼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패들렛에다 다 올렸기 때문에 패들렛은 화면을 항상 이렇게 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님들 패들렛 다 띄워 놓으셨죠? 그래서 만약에 안 띄워 놓으셨으면 패들렛을 띄워 놓으시는 게 이제 그 같이 병행할 때 속도 따라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만든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품질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광고나 홍보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서울에 큰 대기업이나 광고하는 거지. 무슨 우리처럼 그 소규모 사업장이 광고를 어떻게 해?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소규모의 비용으로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린 농촌인데 브랜드까지 만들어야 해? 그냥 우리는 그냥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에 좋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알아서 그냥 사람들이 아 정말 몸에 좋은 거구나, 좋은 상품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만들으셔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러면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영상 뭐 편집 툴도 배운 적도 없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쇼폼 이런 거 못 만들 것 같아. 이렇게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AI를 공부하면서 AI 이쪽 분야, 크리에이팅 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하면 우리 대표님들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제가 만든 콘텐츠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질 좋은 상품을 모르는 것들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새롭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상품이라든가 가공식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냥 좋은 제품만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고민되시는 내용이시죠, 대표님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하고 캐릭터 제작에 대한 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런 고민들을 할 때 대부분 두 가지 해법을 저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이냐면 질을 높이는 거예요. 질을 높이면 사람들이 아 여기는 정말 친환경이야, 여기는 정말 거짓말 안 해, 여기는 좋은 거로만 써, 이렇게 그 품질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동에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은 이미 품질은 보증되어 있습니다. 이미 높은 퀄리티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과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보여줄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줄까? 이 과제가 오늘 수업하고 있는 그 과제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것들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로고와 캐릭터가 한 대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고라는 게 사실 우리 대표님들 처음에 저 오늘 처음 만나셨죠? 이제 두 번째 보신 분들도 있고 저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 만나면 첫인상 얘기하잖아요. 첫인상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좋으면 어때요? 그거에 대한 호감이 많이 가죠? 그 로고도 마찬가지예요. 로고는 회사의 얼굴이에요. 회사의 얼굴이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로고 만드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뚝딱 만들지 않으세요. 그 로고 만들 때 우리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철학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제품을 딱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거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디자이너랑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셨던 거거든요. 지금 만드신 로고가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이 로고를 의뢰를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서부터 정말 이름 있는 로고 디자이너들은 로고 하나 만들어주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브랜딩이 확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딩이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회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든 것들이 주로 지속이 많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상품 브랜드 있죠. 상품 브랜드는 A라는 걸 만들었는데 또 B라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 C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파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브랜드 같은 거 할 때마다 디자이너한테 계속 오래 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그 중소상공업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AI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주면서 우리 대표님들이 회사 로고는 어떻게 그냥 처음에 계약해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로고 같은 건 우리 대표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자체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의 뭐 종류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하면은 이제 뭐 텍스트 로고가 있을 거고요. 텍스트 로고 같은 경우 뭐 코카콜라, 포스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카카오톡. 그게 이제 텍스트 로고인데 이게 기업의 이름을 확 눈에 띄게 하는 그런 로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기업이 또 있고요. 이미지나 그래픽 로고라고 해서 무슨 아이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써가지고 회사를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회사가 떠올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과를 상표권으로 못 쓰게끔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사과를 못 써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의 브랜드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미지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름만으로 떠오르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었을 때 그 회사가 더 오래도록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라든가 스타벅스 하면 뭐 초록색 이너 이러면은 딱 스타벅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브랜딩 할 적에 이렇게 이미지 로고를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로고라고 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합친 그런 로고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이미지하고 글씨가 같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더 깊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조합 로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아이콘을 딱 우리 회사를 보여주는 아이콘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 이름까지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런 로고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도 있고 오설록도 있고 풀무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마스코트 로고라고 해서요. 그 마스코트 하나만 딱 보면 그 브랜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디즈니라든가 아니면 KFC 하면은 그 할아버지 마스코트 딱 하면 KFC가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색이고 지금 요즘에 떠들썩 하던데 커피 팔고 요리도 하고 백종원이요. 네, 백종원 그 백다방 보면은 백종원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릭터 마스코트화 돼서 그 브랜드를 선전하는 거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고의 종류가 있는데 회사마다 본인의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조합 로고를 할 수도 있고 텍스트 로고를 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텍스트 로고가 좋다, 이미지 로고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업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 대표님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로고 자체는 다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로고들이기 때문에 딱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조합 로고를 많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 주신 명단에서 뭐 여기 빠진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대표님 거 뺐다면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의 로고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명성농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확 뜨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명성농장이라는 그 이름이 지역별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뜨지는 않았는데 그 명성제다 이게 좀 눈에 보여서 제가 이걸 갖다 놨고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은 무슨 로고예요? 텍스트 로고예요? 이미지 로고예요? 조합 로고예요? 조합이 많죠? 그래서 우리 보통 만드시는 로고는 조합 로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름도 딱 있고, 회사 브랜드 이름도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조금,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콘이 딱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 차면 차, 이런 것들 좀 이미지화해서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조합 로고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다들 정말 너무 잘 만드셨어요. 뭐 캘리그라피서부터 해가지고 만들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어때요? 막 복잡해요? 아니면 좀 그래도 단순해요? 단순하죠. 그 로고 만드실 적에는 로고가 너무 복잡하면 눈에 확 안 들어와요. 로고가 좀 단순하면서 핵심만 딱딱 짚었을 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복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행복을 탁 포크로 찝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뭐 자들이 같은 경우에 차다 보니까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핵심만 딱딱 보여주는 그런 로고가 로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상품이 많잖아요. 우리 그 하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차에 대한 그 업종을 하고 운영하고 계신 그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풀 모양의 그냥 초록색 하나 딱 두면 어떤 독창성이 없잖아요. 여기 회사랑 비슷하고 저기 회사랑 비슷하고 어떤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요거 단순하지만 우리 회사를 조금 대표할 수 있는 약간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거를 같이 포인트로 딱 두시면 그런 것들이 로고에는 눈에 딱 띌 수가 있죠. 같은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만드실 때는 단순해야 되고 독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합성이라 그래서 지금 복만사 같은 경우에는 냉동김밥이잖아요. 냉동김밥인데 갑자기 가위가 나와요. 가위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미용. 예. 우리 보통 이제 로고 보면은 가위 나오는데 보면은 뷰티 이렇게 나와요. 예, 뷰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적합성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과 좀 적합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뭐 아이콘이라든가 아니면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11시 45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은 음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김밥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 복만사에서 만든 캐릭터 김밥이하고 김말이가 딱 보면은 여기는 김밥과 관련돼 있는 회사구나 라는 것들이 딱 상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회사의 그 상품이라든가 회사의 이름과 적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연성이라는 건 또 뭘까요? 유연성이라는 거는 뭐 하나에 딱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 조금 자유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로고를 만들었어요.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상세 설명서에도 들어가야 되고 포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명함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군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명함에는 괜찮은데 뭐 포장에는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성이 없으면 그 로고로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로고를 만드실 적에도 그런 유연성도 같이 보셔야 돼요. 포장에도 들어가고 명함, 상세 설명서, 포스터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로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님들 지금 로고 만드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응? 10년 되신 분 계세요? 10년? 5년? 1년? 네. 왜냐면 이제 시간을 초월해야 되는 지속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10년 전에 만들었지만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뭐 좋은 노래 보면 좋은 노래 들으면 70년대에 만들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 들어도 좋은 노래가 있죠. 시간을 초월해서 지속되는 그런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복만사의 그 로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에도 확 띄고
노란색과 검정색이 대비되면서 눈에 띄면서도 그 디자인이 어때요?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봐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 지속성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로고를 만들 적에는 그런 것들을 좀 지속을 해야 돼요. 한번 만들고 계속 로고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기업체에서 뭐 삼성도 그렇고 처음에 만들었던 로고하고 지금 로고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로고랑 지금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로고가 약간씩은 틀려질 수는 있는데 이 로고를 뭐 A라는 걸 만들었다가 한 달 있다가 B라는 거 또 만들고 C라는 거 만들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회사 브랜드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만드신 게 이런 걸 다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대표님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샘플 프롬프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로고를 지금 있으시지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면 회사 로고는 안 바뀐다 하더라도 브랜드 로고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브랜드 로고가 A라는 로고가 있었는데 이제 B라는 신제품을 제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SNS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또 디자인 회사에다가 그 고비용을 내시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이런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한 번 했다고 로고가 그냥 뚝딱 100% 마음에 드는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가지고 1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마음에 드는 게 나오실 때까지 약간 프롬프트를 조정해 가면서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대표님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디자인이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의 프롬프트를 내용을 딱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산업 분야에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핵심 가치를 회사마다 이제 다 틀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산업 분야도 음식인지 아니면 차인지 아니면 뭐 축산인지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지죠. 그리고 회사 로고는 뭐 예를 들어서 복만사 같은 경우에는 복이라는 한자를 집어넣고 포크 이미지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회사에 맞게 집어넣으시고요. 색상은 노란색과 검정색이 대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따뜻하고 좀 귀엽고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 로고 아이디를 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들렛에 이것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여기 패들렛에 보면 여기 참고 사이트 있죠. 여기 참고 사이트 여기 맨 밑에 보면 챗GPT 제가 해놨어요. 만약에 챗GPT 열기가 힘드시면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디오그램도 여기다 해놨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웹사이트 딱 클릭하시면 이게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로고는 이디오그램에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챗GPT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디오그램 클릭해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뜨죠?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 그럼 요거를 로그인 하실 적에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AI는 거의 대부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로고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챗GPT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요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한국 전통김밥을 연구 개발하는 식품 제조 분야에서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성과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썼고요. 회사 로고는 복이라는 한자와 김밥 모양의 젓가락. 저는 이제 원래 포크가 원래 로고니까 젓가락으로 바꿨고요. 결합한 심볼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검정색을 메인으로 하는 강한 대비 색상을 사용하고 전통적이면서 따뜻한 유쾌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성, 독창성, 적합성, 유연성, 시간을 초월하는 원칙을 고려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한글과 영어로 3개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챗GPT한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프롬프트라고 써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로고 이미지 프롬프트 있죠? 이게 복사가 안 돼요. 근데 점점점 여기 점점점 있죠? 점점점 누르면 게시물 열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싹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서 복사를 하시고 챗GPT한테 가셔가지고 붙이기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복만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만사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에 있는 거, 요 가로에 있는 내용을 우리 대표님들 회사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좀 바꿔주세요. 다 바꾸셨나요?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네. 요렇게 보시고 여기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가로에다가 우리 대표님들 회사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엔터. 엔터 누르시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제안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데 제가 왜 한글과 영어를 해달라고 그랬냐면 이디오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어밖에 프롬프트를 못 써요. 그런데 이거를 또 팝하거나 딥L이나 이걸로 또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또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챗GPT한테 아예 프롬프트를 달라 그럴 때 한글하고 영어를 써줘 이러면 얘가 그냥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보고서 그냥 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디오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디오그램에 가가지고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딱 집어넣으면 되고 챗GPT 같은 경우는 한글도 되기 때문에 바로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요거 3가지 나와 있는 프롬프트 중에 한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그거를 영어를 한번 복사를 해보세요. 영어를 쭉 복사를 해가지고 이디오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여기 2번째 이디오그램
띄워놨다 그랬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디오그램으로 들어가십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영어를 복사하고 이디오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딱 들어가요. 들어오셨나요? 그럼 이것도 로그인 하라고 그래요. 그럼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고 계시죠? 대표님? 네. 제 챗GPT가 그래서 이디오그램 가셔가지고 보면 여기에 홈이라고 있고요. 밑에 크리에이션이라고 있어요. 크리에이션. 요 밑에. 만드실 적에는 홈을 누르면은 안 되고, 홈은 여기에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크리에이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크리에이션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금방 영어로 프롬프트 하신 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붙여넣기 해서 여기 이제 사이즈가 1:1은 보통 정사각형, 9:16은 세로각인 거, 16:9는 가로각인 거. 그래서 보통 로고 같은 경우에는 1:1이 많잖아요.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1:1로 해가지고 대표님들께서 로고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계시죠? 그 만드신 거를 요 태블릿에다가 요 로고 캐릭터 있죠, 여기에 좀 올려주세요. 여기 플러스 누르고 네모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걸 누르신 다음에 로고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열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 대표님 회사 이름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동 창식품. 되게 귀여운데요? 네, 이게 이제 챗GPT가 한글까지 만들어주긴 하는데 아직까지 오타가 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못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디오그램은 사실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요. 한글은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스펠링도 거의 안 틀리고 잘 만듭니다. 근데 한글로 하실 거면은 챗GPT에서 만드시는 게 더 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챗GPT에다가도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들 나온 로고 프롬프트 있죠? 그거 하나를 챗GPT한테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디오그램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영어로, 그리고 한글로는 챗GPT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참, 이거 잘 나왔네요. 참 생각나? 그쵸? 이거 생강이죠, 생강이.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정성들이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쵸? 네.
스타일도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뭐 쓰고 있는 로고들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 로고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얻기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글씨가 율림인데 오타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페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워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글씨를 지워주고 글씨를 다시 써준다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리터칭을 좀 해주면 요 그림이 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챗GPT한테 로고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그래도 로고가 그럴싸하게 잘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품 개발하시면서 연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로고를 만드실 적에 챗GPT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디오그램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로고 다들 마음에 드세요?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만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강의 교환을 만들다 보니까 복만사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게 챗GPT고 어떤 게 이디오그램일까요? 1번이 챗GPT, 3번이 이디오그램. 아까 전에 이디오그램은 영어를 아주 잘, 글씨를 잘 써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만사 거의 스펠링 틀리지도 않고 얘는 영어로 돼 있는 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복만사라고 영어로 아주 잘 써줬고 한자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챗GPT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잘 만드니까 그래도 오타가 중간중간에 발생하긴 하지만 복만사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로고의 이미지를 좀 많이 닮은 단순하지만 그 기업의 철학이나 가치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 잘 반영해서 챗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님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캐릭터 디자인이에요. 캐릭터 디자인. 우리 대표님들 거 제가 봤는데 캐릭터 있는 회사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캐릭터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이게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캔바에서 하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캐릭터는 한 6개 정도는 이모티콘으로 팔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팔리고 있어가지고 그 문자에서 이모티콘을 사잖아요. 그러면 제 이모티콘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는 캐릭터 공모전에 제가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된 것들도 있고요. 얘는 뭐 같아요? 얘 초록색이에. 지나가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얘 뭐 같아요? 설날 때, 추석 때? 송편이에요, 송편. 그래서 제가 떡심이라고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떡심이도 만들고, 얘는 호스피스 캐릭터고요. 희망이. 그리고 얘는 갑상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이고, 얘는 콩, 얘는 팥. 그리고 얘는 인공지능.
배우면서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굳이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로고는 기업의 뭐라 그랬어요? 기업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로고만으로 딱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딱 금방 오지가 않아요. 그 소비자들하고 회사 브랜드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감정의 소통을 이루어주고 스토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카카오 프렌즈 그거로 유명해졌잖아요. 카카오 브랜드만으로도 물론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카카오 프렌즈라는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쁘다, 귀엽다, 카카오 회사가 무슨 회사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당장 뭐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SNS에 좀 활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릭터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을 만드는 사람들 거기 캐릭터가 복만이하고 또 뭐가 있죠? 복만이가 아니고 김말이하고 김밥이. 예, 그래서 남자, 여자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로고 만들 때 프롬프트처럼 캐릭터를 만들 적에도 이런 정보를 다 넣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분야도 얘기해줘야 되고 동물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건지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 되고요. 성격도 얘기해줘야 돼요. 활발한지 뭐 귀여운지 얌전한지 그리고 색상 같은 거 뭐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그리고 뭐 포즈는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고 캐릭터 만들었을 때 뒷배경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 배경으로 해줘.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미니멀리즘으로 해줘. 그리고 이런 브랜드와 어울리는 캐릭터 프롬프트 아까처럼 한글과 영어 3개 제안해줘. 이렇게 예시 프롬프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복만사를 하려다가 복만사 말고 최근에 제가 강원도 한우 캐릭터 공모전에 응시할 때 이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제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강원도 한우 브랜드를 제공을 하고 뚱뚱하고 갈색 황소야. 그리고 활발하고 귀여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표현하면 좋겠어. 그리고 캐릭터가 좀 초록색 스카프를 매가지고 친환경 자연을 연상할 수 있게끔 하고 조금 독창적이었으면 좋겠으니까 한우 백팩을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제가 프롬프트로 제안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챗GPT한테는 한글로, 영어는 이디오그램으로 할 건데 제가 여기 프롬프트에 보면 로고 했고 캐릭터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요 점점점 또 누르시면 게시물 열기 요거 누르면요 또 카피할 수가 있어요. 요거 딱 카피를 하셔가지고 챗GPT에 가셔서 컨트롤 V 해서 여기 네모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에다가 우리 대표님들 회사에 대한 캐릭터의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우뚱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는데요. 우뚱이. 소우자에 뚱뚱하고 귀엽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글 프롬프트가 있고 영어 프롬프트가 있고 세 가지를 제안을 해줬어요. 그럼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챗GPT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디오그램으로 가져가서 할 거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디오그램으로 가서 크리에이션 여기 가셔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요거 누르시면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4개. 그리고 챗GPT는 한글로 해도 되니까 얘는 한글로 된 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챗GPT는 이미지를 잘 만들긴 하는데 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미지 만드는데 한 이미지 만드는데도 한 몇 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에 제가 프롬프트로 넣었던 그 내용이 잘 반영이 됐죠. 잘 반영이 됐는데 여기 봤더니 제가 한우 백팩을 메고 있다 그랬는데 그냥 백팩을 메고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챗GPT에서는 배경을 투명하게 해주고 한우 고기 백팩으로 바꿔줘 이렇게 한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투명하게 바꿔주고 한우 고기 백팩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미지 하나 딱 나왔는데 아 이거 못 쓰겠네 이게 아니고 챗GPT는 대화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다시 변경해가지고 바꿔주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하시면은 캐릭터 그 변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디오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긴 나왔죠. 그래서 귀엽긴 귀여워요. 귀엽긴 귀여운데 내가 말했던 한우 백팩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챗GPT의 장점은 이런 수정이 바로바로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돈을 내면서 생성형 AI를 1개 정도는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챗GPT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셨나요, 대표님? 그 4가지 나온 그림 중에 챗GPT랑 이디오그램이랑 여기 그 로고 캐릭터 여기에다가 한번 로고 올려주신 것처럼 올려줘 보세요. 생강 캐릭터가 의외로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대표님들이 상품 포장에다 이 캐릭터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SNS에 그 이제 메인 화면에다가 이 캐릭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우리 대표님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캐릭터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올려줘 보시겠어요? 이게 생산 제한이 나옵니다. 네? 그거 하고 나니까 이디오그램에서 안 돼요. 아, 거기서 안 돼요. 이게 하루에 10크레딧을 주는데 이게 그림 4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장 나오면 4크레딧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매일매일 10크레딧씩 이렇게 새로 생겨요. 매일매일. 근데 얼마 못 쓴다는 게 참 그렇죠. 그래서 유료로 쓰지 않으면 좀 맛배기만 보고 맨날 유료로 결제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디오그램으로 하시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는 아직까지 유료로 결제하기는 여러 가지를 써본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걸로 써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미리 처음부터 유료로 쓰면 비용 부담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캐릭터를 지금 만들었는데 캐릭터를 보통 만들면 우리 저작권을 캐릭터로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 조은우 대표님 그 혹시 복말이가 아니라 김밥이랑 김말이
특허 저작권 신청돼 있는 건가요? 네. 돼 있죠? 네. 이거 그 저작권 신청할 때 정면 있어야 되고, 옆면 있어야 되고, 뒷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퍼블리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저작권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 변경하는 게 그전에는 뭐 미드전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챗GPT하고 아까 전에 제가 AI 스튜디오, 구글 AI 스튜디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하나 캐릭터 챗GPT에서 나온 거 있으시면은 다운로드 하나 받아 놓으세요. 챗GPT에서 요거 하나 나왔잖아요. 얘를 다운로드 여기 화살표 있는 거를 딱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쭉 돼요. 그래서 하나 받아 놓으시고요. 아까 참고 사이트에 이디오그램 있었고 그 위에 구글 AI 스튜디오 있죠. 구글 AI 스튜디오. 거기를 들어가세요. 클릭해가지고. 그럼 또 사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글 아이디로 사인하시면 되고요. 사인 돼 있으면 우리 대표님도 요 챗이라고 돼 있죠. 챗. 맨 위에.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Run Settings라고 해가지고 꽃갈콘이 여기 있는데 다른 거 누르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 익스페리먼탈 요걸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미지가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 꽃갈콘 누르시면 세 번째 이미지 제너레이션 익스페리먼탈 요거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스 앤드 텍스트 요게 나와야 돼요. 대표님도 요거 채팅 요거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텍스트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네. 이디오그램 여기까지 했고 배경 제거해줘 이것까지 했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되지 않나요? 네, 무료돼요. 지금 생성형 AI 무료 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그 패들렛에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게요. 그 연습을 무료로 좀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리에이션을 내가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떤 거 하나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하나 뭐 유료로 구독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료 툴을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이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3개 세팅 다 되셨어요? 아직 안 되셨어요? 이미지 앤 텍스트. 네네. 그러면 다 되신 건데,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있죠? Get started with Gemini 요 밑에 플러스 버튼 있죠? 요걸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업로드 파일이 나올 거예요. 업로드 파일. 업로드 파일 올리시고, 금방 다운로드 받았던 캐릭터 있죠? 배경 제거된 거 올려야 돼요? 네, 배경 제거된 거 올리세요. 배경 제거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 올린 다음에 열기 딱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옆모습. 아이고. 한글말로 써도 되고요. 만약에 한글이 안 될 때는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말로 써도 제미나이는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 업로드까지 다 되시나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만약에 여기 제미나이가 잘 안 되면 챗GPT한테 얘가 지금 정면이잖아요. 옆모습, 뒷모습 한 장에 그려줘. 이렇게 한글로 치세요. 만약에 제미나이가 안 된다, 업로드가 안 된다, 그럼 챗GPT에 그린 애한테 옆모습, 뒷모습 한 장에 그려줘 하고 딱 누르면 얘가 이제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 생성되는 속도가 조금 챗GPT는 좀 느려요.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서 좀 더 느린 것 같아요. 인터넷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아, 스파스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뒷모습, 옆모습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가 지금 이제 너무 로딩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미 해놨던 거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SNS 상으로 쓸 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해상도가 낮아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요거를 인쇄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벡터 파일로 바꿔줘야지 돼요. 인쇄용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제일 퀄리티가 좋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뭐 구독료도 많고 또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패들렛에 보면 SVG-LA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SVG-LA.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요거는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여긴 로그인 안 하시고 여기 프롬프트 이미지 집어넣는 데 있죠. 셀렉트 이미지. SVG 요 사이트 들어가면 로그인 안 해도 되고요. 셀렉트 이미지 딱 들어가셔서 금방 요 PNG 파일 있죠. 요거를 딱 누르고 열기를 딱 누르면 얘를 SVG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제너레이터 SVG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제너레이팅 되면서 PNG 파일을 SVG로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파일을 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나오면서 SVG로 바뀌었죠. SVG로. 그럼 이거를 파일을 키워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캐릭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봤을 적에는 괜찮은데 크게 확대해서 딱 보면은 좀 얼룩덜룩해요. 그래가지고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SNS나 이런 데 쓸 적에는 괜찮은데 상업적으로 인쇄할 적에는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조금 쓰기가 나쁠 수가 있고요. 복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니까 요거를 크게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약간의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아까 전에 요 황소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SVG를 할 적에는 좀 단순화된 거를 좀 하시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은 가장 퀄리티가 좋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놔요.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얘가 왔죠. 얘가 왔는데 얘를 SVG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 추적. 이미지 추적을 하면요. 이미지가 추적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냥 이미지 추적하니까 흑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색깔, 16가지 색깔로 추적을 해줘. 그러면 지금 이게 추적이 됐어요. 이게 SVG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확장하면 이렇게 벡터 파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해도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는데 여기 보면 약간의 얼룩덜룩 이런 느낌은 나죠. 그 직접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깨끗한 그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러스트를 못하더라도 벡터 파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활용도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벡터 파일로 바꿀 수 있는 게 일러스트레이터를 조금만 배우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또 배우기에는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SVG, LA 요런 프로그램 툴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 파일로 쓰시면 조금 더 유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많이 만드셨어요? 요거 녹차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이미지 너무 예쁜데요? 이런 것들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캐릭터도 좋아요. 꼭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람 캐릭터도 좋습니다. 생강 캐릭터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개발하실 때 이렇게 개발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나중에 홍보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56분인데 어떻게 잠깐 쉬시고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 배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